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통계. 자, 이 통계가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라면 어려울 수 있는 뭐, 그러한 단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은 쉬워, 수능에는. 수능에는 쉬운데, 내신은 또 몰라. 내신은 좀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 평균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 돼, 평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평균. 이 영어는 이제 mean, mean, 그거를 평균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mean의 명사 중에 평균이라는 뜻이 있더라고. 나도 몰랐어. 근데 이게 뭐냐면 평균이라는 게 뭐야? 모든 분량들을 다 더해서 n빵 하는 거지, 그치? 맞죠? 요거를 뭐 시그마를 쓰게 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쵸? 분산은 기호로 쓸 때, 자, 요렇게 쓰는데 이게 6이 아니라, 이게 이제 너희들 그 개끝 교재에 보게 되면, 요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기호 있지. 근데 얘도 시그마야. 얘도 이름이 시그마인데, 어쨌든 이제 이게 6과 비슷하게 보여서 선생님 쓸 때 요렇게 내가 과장해서 쓸 거야, 과장해서. 오케이? 잠깐만. 이거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었니? 안 했나요? 지민아, 했니, 안 했니? 분산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지? 안 했어? 죄송합니다. 들어. 안 했어, 지나? 몰라? 몰라? 합시다. 자, 분산이 뭐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학교 때.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였었죠? 편차는 뭐야?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지. 마찬가지. 두 번째 별량에서 빼서 제곱해 주는 거야. n번째 별량에서 평균 빼서 제곱한 거를 n빵 해준다. 이게 분산이야, 이게 분산. 왜 근데 분산에 대한 기호를 이 시그마의 제곱으로 처리하냐? 알고 있죠? 표준 편차가 이제 루트 분산이기 때문에, 그죠? 이 시그마란 요 기호가 이제 표준 편차야. 응? 표준 편차.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한 게 아니었다. 다른 반에서 했어. 내가 고3 애들 수업했을 때 했구나. 맞네. 처음 하는 거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얘기해주면, 분산의 수학적 정의 굉장히 중요하다.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오케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수학적 정의야. 오케이? 이것도 역시나 그 시그마로 쓸 수 있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전체 제곱을 n빵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시그마로 쓸 수도 있어. 표준 편차는 그냥 뭐 루트 분산이고, 얘는 루트 분산이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게 이제 분산의 정의인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그 식을 토대로 그대로 쓴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 시그마의 성질 배웠죠? 그지? 이거 전개 쭉 한 다음에, 전개할 수 있지, 이거? 그쵸? 요만큼을 전개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로 다 분리까지 해주면, 어떻게 돼?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전체 제곱 빼기. 자, 여기 시그마, 역시나 i는 1부터 n까지. 자, 중간에 2m xi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다시 어떻게 돼? m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i랑 관계없는 2m은 상수 취급받는 거지, 상수. 앞으로 빠질 수 있어, 그치? 맞죠? 그러면 다시 요거를 마이너스 2m 빠지고 시그마. 잠깐만, 한 번에 다 하자. 자, 요거 어차피 n분의 1도 다 분리를 해야 될 판이야, 지금. 자,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그 다음에
2n 빠지고 마이너스 2n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시그마를 쓸 건데 n분의 1까지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 시그마 n까지 xi 이렇게 되고 요건 자 i랑 관계없는 m제곱이니까 상수잖아 상수. 그럼 이렇게 곱해줘야죠. n이 m제곱기에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얘랑 곱해지니까 n분의 1 곱하기 mm제곱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여기 위에 있다. m. 그치? 이걸 왜 별량을 여기는 x를 쓰고 a를 썼냐? 뭐 관계없어. x로 다 바꿔치기 할게. 여기 x가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럼 이게 m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n분의 1 시그마 1부터 n까지 xi 제곱.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m 제곱에다 플러스 요거 약분되니까 플러스 m 제곱이죠. 그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뭐다?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변형한 분산의 변형식이야. 변형식. 분산의 변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별량들을 제곱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n빵 있지. 이게 뭐야 그러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죠. 별량의 제곱의 평균. 그죠? 이거 옛날에 중3 때인가 배우지 않았나 둘이? 특강하면서 그치? 그러면 한참 됐네. 얘는 뭐야? 이건 평균의 제곱이죠 말 그대로. m제곱이니까 그치? 평균의 제곱이야. 말이 좀 재밌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치? 이게 분산의 변형식이야. 그런데 이거를 얘기해주면 애들이 이거로만 하려고 하는데 반반인 것 같아. 이 정의에 관련된 식, 말 그대로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 관련된 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 반반.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오케이? 반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분산이 사실 제일 중요해. 왜냐면 표준편차는 그냥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 물론 표준편차를 주로 활용하지만, 그지? 그 과정 속에는 분산이 있기 때문에 분산을 구하는 식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분산의 수학적 정의, 그치? 정의, 그 다음에 변형식까지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거기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이렇게 있어. 이 합이 10이래.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70이래. 이게 뭔 얘기입니까? x2 해가지고 x니까 이게 10이고 제곱의 합은 2의 제곱 해가지고 10의 제곱까지 했을 때 이게 17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평균값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평균은 뭐 해줘야 돼 이거? 10개니까 10등분 해줘야겠지. 지금 1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거 1 나오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10을 나눠줄게. 얼마? 17 되겠지. 이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제곱한 녀석들을 다 더해서 평균 때린 거지, 그치? 이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야. 그냥 줄임말로 제평이라고 할게, 제평. 이 제평이야. 제평이 17이야. 얘는 뭐야? 평균. 그치? 평균이 얼마? 1이라는 얘기지.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표준편차. 즉, 분산을 먼저 구해줘야 돼, 분산. 분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평 빼기 평제죠. 제평이 17이고 평제가 1의 제곱이니까 16이잖아, 그치? 분산이 16이니까 표준편차 얼마? 4 나오는 거지, 그치? 쉽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 자, 별량 그것들의 평균이 13이야. x1, x2 해서 이 평균이 얼마? 13이야. 표준편차가 5야. 그럼 분산은 20이라는 얘기죠. 그죠?
잠깐만 이거를 쓰자. 평균은 13, 분산은 25. 그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산은 이게 분산이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거죠. 평균 13의 제곱이야. 그리고 분산은 여기 25라고 지금 나와 있어. 분산 25. 평균은 13이니까 분산은 제평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제평이가 얼마가 됩니까? 169에서 25 더하는 거니까 194가 되겠다. 그치? 그치?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2x1의 제곱 2x1의 제곱 2x2의 제곱해서 2xn까지 제곱한 다음에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이걸 n빵 하라는 얘기지. 이걸 물어본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이거 2 다 뺄 수 있잖아. 2 다 없애고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 2는 그냥 뭐 앞에 이렇게 있다고 치지 말. 근데 여기서 얘가 뭐야? 이게 이거지 뭘. 이게 제평이잖아. 194에 넣어주고 2배 해주면 어떻게 돼? 38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간단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최대한 통계를 또 나가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인데,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는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어떤 표인데, x를 확률 변수라고 그래.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 확률 값을 갖는 변수. 별거 없어. 확률 값을 갖는 변수야. 그죠? 그게 이제 x1, x2 이렇게 쭉 xn까지 나가면 그때 확률 값들을, 이게 바로 뭐냐? x의 확률 값이라는 얘기야. 얘는 뭐 p1, p2에서 pn까지 이렇게 써주고, 일종의 함수인 거지. 함수. 이거일 때 이거, 이거일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것이 나올 확률, x가 x2가 나올 확률이 p2라는 얘기야. 그치?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거를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 표를 귀찮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이 얼마다? 1이다. 당연히 이게 이제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1 되겠지. 그치? 됐어?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그래. 확률 분포. 오케이? 여기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싹 더한 거 1.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x2일 때는 확률이 p2, 3일 때는 p3 이렇게 우리가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좀 할 텐데,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급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수학 시험 봤어. 그 수학 시험에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내가 어떤 학생을 잡고, 야, 너 몇 점 맞았니? 저 몇 점인데요? 그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그죠? 이렇게 점수가 100점까지 있다고 칠게. 그러면, 자, 50점 맞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2명이야. 그 반에. 그러면 총 30명이라고 치고, 30명이 있는 학급에서, 야, 너 몇 점이니? 그러면 50점짜리가 2명이면 말 그대로 그 학생, 50점 맞은 학생을 뽑을 확률이 30분의 2인 거잖아. 그치? 얘는 30분의 뭐라고 할까? 5명이라고 할까? 얘는 30분의 1명이라고 하자. 그죠? 여기 뭐 쭉 있겠지? 어쨌든 이 합은 내가 1 나와야 돼. 그치? 이게 확률 분포야. 그치? 됐어? 이것과 무관하게 한번 이 반의 평균을 구해볼까? 이 반의 평균? 이 반의 평균 뭐죠? 평균은? 야, 전체는 30명이니까 30으로 나눠줘야 돼. 이 반에 50점짜리 몇 명 있어? 그 반 아이들의 총점을 합해야 될 거 아니야? 50점짜리는 2명 있고 6점짜리는 5명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반 아이들의 총점을 다 더해야 돼. 100점짜리는 1명. 이게 바로 이 반의 반평균이죠. 반평균. 그치? 근데 이거를 싹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플러스 60 곱하기 30분의 5. 맞지? 그 다음 마찬가지 100 곱하기 30분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쵸? 얘를 보니까 이 계산식이 이렇게 곱하잖아. 그 여기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 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돼. 자, 평균을 앞에서는 어떻게 정의했죠? n분의 1 시그마 i1부터 n까지 xi, 그치? 그러니까 별량들 다 더해서 n빵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 평균값을 이렇게 써. 이게 뭐다? x의 기대값. 이게 이제 expectation의 머리 글자야. 기대하다. 우리는 항상 평균만큼 기대하죠. 내가 그동안 수학 평균이 75점이야? 그럼 다음도 그 정도 기대하지, 그치? 똑같은 개념이야. 얘가 근데 이 확률 분포상에서는 시그마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여기 선생님이 n분의 1이 어디 갔어요? n분의 1이 이 n분의 1이 여기 이 pi 속에 담겨 있다, 녹아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 그치? 맞잖아. 이 확률값은 당연히 그 나누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거야.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이 반에서 똑같이 분산을 구하잖아. 그죠? 평균 이 학생의 편차를 구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평균 때리면 그게 분산인데 그걸 똑같이 해주면 아까 우리가 했던 분산식은 이거 했었잖아. n분의 1 시그마 n까지 xi 빼기 m의 전체 제곱. 그치? 이게 눈으로 딱 읽혀야 돼. 뭡니까? 편차의 제곱을 싹 더한 다음에 n빵 했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치? 맞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수학적 정의였잖아. 수학적 정의. 그치? 여기서 이 확률 분포 상에서는 분산을 어떻게 정의하냐? 분산이 영어로 뭐야? 분산을 영어로 아는 사람은 없겠지. 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산이 영어로 베리언스. 베리언스가 분산인데 그 머리 글자야? x의 분산은 똑같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빼기 m의 전체 제곱에다가 pi를 이렇게 곱해준다. 이걸 또 마찬가지 xi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n분의 1 어디 갔니? n분의 1. 이 안에 들어간 거야. 그치? n분의 1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나 아까와 같이 이거를 변형을 막 하잖아? 전개해가지고 막 분리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돼. 제곱 pi 빼기 m의 제곱. 그치? 얘가 뭔 줄 알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제곱한 녀석을 확률을 곱해서 싹 더했지. 이게 제평이야. 응? 얘 말 그대로 평균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쓸 때는 이렇게 쓰고 확률 분포 상에서는 이렇게 달리 쓸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괜찮아?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쉬워. 그냥 확률 분포만 잘 작성하면 그 다음은 그냥 소위 좀 개노가다. 응? 개노가다만 잘하면 다 맞죠. 물론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 확률 분포를 작성하는 게 힘들어. 응? 그래서 확률이 중요한 거야. 확률을 못 구해서 표를 만들면 다 구해. 근데 표를 못 만들어. 나중에.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면이 나올 때마다 상금 100원을 준대. 뒷면은 20원을 준답니다. 자, 상금이 X1이야. 상금이 X1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X, 확률 변수 X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 그럼 X로 가능한 값을 다 써볼까, 한번? 뒷면 2번 넣으면 40원 받는 거죠. 120원 더 가능하고 200원 가능하지, 그치?
이때 확률값 가능하죠, 충분히. 뒷면 두 번이니까 확률이 어떻게 돼? 4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앞면 두 번이니까 이것도 4분의 1이야, 그치? 이건 뭐죠? 앞면, 뒷면 혹은 뒷면, 앞면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쵸? 끝. 확률 분포가 작성됐어. 그럼 상금 X의 기대값.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곱해주면 돼. 40 곱하기 4분의 1, 12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00 곱하기 4분의 1이야, 그치? 그래도 이거 계산하게 되면 10에다가 60에다가 50이니까 120원. 약 120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게임에 참가하면, 그치? 이 동전 던지기 뭐 대회라고 치자고 참가하면 120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내가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분산. 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든 제평 빼기 평제를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평 빼기 평제로 할까? 그러면 일단 40에서 평균 120 뺐어. 곱하기 4분의 1, 그치? 플러스, 자, 120 빼기 120은 빵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200 빼기 제곱에도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치? 이게 뭐야? 제평이지, 제평. 제평? 아니다, 돌았다. 이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요거 끝. 계산하면 돼. 그지? 제평 빼기 평균을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지. 40의 제곱 플러스, 아이고.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120 제곱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0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게 제평이죠. 마이너스 평균 120,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 내시면 끝. 자, 어쨌든.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는 1, 1, 2, 3이라는 그 숫자가 있고, 공 4개가 들어있고, 두 개의 공을 꺼냈을 때 합을 확률分수 x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두 개의 공을 꺼내는 겁니다. 자, x로 가능한 값이, 자, 0 가능합니까? 0 나올 수 있어? 없죠? 1도 못 나오죠? 제일 작아봤자 2야. 3 가능하고, 4도 가능하고, 5까지 가능하겠다, 그치? 그때 확률을 구해볼게. 일단, 전사건은 그냥 뭡니까? 4C이죠, 4C. 4C분의 요걸 우리가 구해줘야 돼. 4C가 뭐죠? 6. 그지? 그럼 죄다 6분의 6분의. 얘는 몇 가지? 한 가지. 1, 1밖에 없어. 1, 1. 그치? 요렇게 두 개 뽑아야 돼. 얘도 한 가지죠. 2, 3. 얘 몇 가지죠? 두 가지. 그치? 1, 2 혹은 1, 2. 이런 식으로. 그치? 얘 뭐야? 1, 3 아니면 1, 3이면 얘도 두 가지죠. 그쵸? 확률합이 1 나오죠? 이게 확인이 돼야 돼. 1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야, 뭔가를 이걸, 그치? 그러면 M은 어떻게 돼? M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값이고 곱해서 쭉쭉 더해주면 된다. 바로 할게. 2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5죠. 안 빠르죠? 얼마? 6분의 21 나오나? 맞나요? 오케이. 그치? 6분의 21. 그러면 2분의 7. 그 문제에서 지금 뭐를 물어봤냐면 이 확률을 물었죠. 근데 이 m이 얼마? 2분의 7이야. 그치? 방금 구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분의 7을 다시 다 더해줘. 2분의 7 더하고 2분의 7 더하고 2분의 7 더해주는 거야. 그럼 2분의 5 나오나? 그 다음에 2분의 9가 나오죠.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 2분의 5는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x값은 뭐야? 3, 4. 3, 4만 가능하다. 3, 4. 그치? 따라서 뭡니까? x가 3인 경우랑 4인 경우를 이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게 답이죠. 됐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끝. 자, 쉽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자에 1이 1개, 2가 2개, 3이 3개, 이렇게 해서 10이 10개 있대. 야, 이거 총 몇 개 있는 거야? 어? 언제 했어, 이거? 그저께, 이제 그저께. 55개, 그치, 맞죠?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개의 공이 있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까지 합. 이때, 그러면 확률 분포를 한번 작성해 볼까? 지금 그 공을 꺼냈을 때, 공에 적혀 있는 수가 확률分수 x야. x가 1 가능하고, 2 가능하고, 3 가능하고, 10까지 가능하죠? 확률값 어떻게 돼? 얘는 55분의 1개지. 1이 적혀 있는 공을 뽑을 확률이. 얘는 뭐야? 55분의 2죠. 그래서 55분의 10까지 가서 합이 1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확률 분포를 작성할 수 있죠. 이때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면 지금처럼 수학적으로 규칙인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뭐 x가 뭐라고 할까? 뭐 k의 확률을 55분의 k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x가 1일 때는 55분의 1이고 2면은 55분의 2고 이게 그런 얘기잖아. 그치? 맞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쭉쭉쭉쭉쭉쭉 곱해서 더하는 거지. 그러면 곱하게 되면 1의 제곱 나오고 2의 제곱 나오고 3의 제곱 나오지. 지민이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졸린 거 아니지 지금? 모자를 쓰고 있어갖고. 자, 2의 제곱 해가지고 요거잖아. 혹시 요거 기억나는 사람? 내가 얘기했다. 지민아 이거 얼마지? 1부터 10까지 제곱수의 합. 내가 지난 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얼마? 그치, 385. 그쵸? 여기 에탄해 주면 됩니다. 이거 외웁시다, 우리. 자주 등장되니까. 아, 얘는 뭐죠? 제평 빼기 평제를 쓰자. 그러면 이거를 제곱한 상태로 이걸 곱해야 돼. 그게 제평이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1의 제곱 곱하기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이거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얘는 1의 제곱에다 곱하면 55분의 1의 3제곱이고 이것도 제곱한 상태로 곱하게 되면 55분의 2의 3제곱이고 그런 식이니까 1의 3제곱 더하기 2 3제곱 더하기 해서 10의 3제곱까지 가고 55 나누는 게 이게 제평이야. 그지? 거기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면 7 나오나? 이렇게 되죠. 제평 빼기 평제. 그러면 얘가 또 뭐다? 이게 55의 전체 제곱이야. 55의 전체 제곱. 기억나지? 시그마 한 번 더. 요거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해서 k제곱까지인데 이게 뭐였죠?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아까 했던 거 정민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읽어보라고 했죠? 1 3제곱 2 3제곱 해가지고 이 k가 n인데 n 3제곱까지 이게 뭐냐?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10인 경우니까 이게 10인 경우지, 그치? 이게 55인 거야, 55. 55의 제곱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끝. 됐습니까? 자, 혹시 그 내교 한정에서 질문 있나요? 푼 사람 없어? 질문 있는 사람? 없어? 없어 질문? 개념서 먼저 풀어. 그랬어? 지금 질문 몇 개나 있어? 2개? 오케이. 그럼 시간을 적당히 조절을 해야겠다. 자, 5번 문제부터 보고 갑시다. 자, 이거는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는 상태죠. 응? 이렇게. 야, 그럼 이거 너무 쉽다, 이거. 평균이 1이고 분산이 5래. 그러면 x의 평균이 1이고 분산이 5야. 응? 일단 이거를 먼저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것의 합이 이거잖아, 그치? 너무 당연한 거죠. a 더하기 b는 3분의 2야. 그치?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보여야 돼, 그치? 그다음 요거 어떻게 돼, 요거? 얘는 뭐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k가 1. 얘는 뭐야? 제곱한 거 곱해줘야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냥 a. 1의 제곱도 1이니까 b. 그 다음 플러스 k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제평이죠? 마이너스 평균이 1이죠? 1의 제곱. 한 개 오란 얘기지. 그쵸? 어렵진 않은데 이제 연습 안 하면 이것도 좀 헷갈리겠지. 아무튼 요 세 개, 그치? 맞죠? 문자 3개, 식 3개. A, B, K, 그치? 풀면 돼. 뭐 이거 3분의 2니까 이거 통째로 3분의 2 넣고 여기서 K 구한 다음에 다시 넣고 연립하면 A, B 나오겠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뭐 그 정도면 쉬우니까. 됐죠? 그래서 확률 분포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5번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뭐 확률 변수 하다가 이산이라는 표현이 붙었을까? 이산? 이산? 이산이 누구 이름 아니야? 저기 조선시대 왕 이름 아니야? 정민아? 맞아요. 누구? 아는 사람? 국사 잘하는 사람? 단종이야? 아니야, 단종은 이홍이야, 이홍이.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나오던데. 이산. 몰라? 선생님 몰라? 국사 잘하는 사람 없어? 아이씨, 뭐야. 내가 알기로는 이산이 정조일 것 같은데, 정조? 아니 말고. 뭐. 얘가 단종이야, 단종. 이홍이. 이산이 정조라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응? 이산 확률 변수가 있으면, 이 뒤에 배우겠지만, 연속 확률 변수도 있어. 이산과 연속의 차이가 뭐냐? 이산은 딱 정해지는 거야. 아까처럼 뭐, 40원, 120원, 200원 이런 식으로. 연속은 정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몸무게 같은 거, 몸무게. 내가 누군가를 딱 정했을 때 이 친구의 몸무게가 딱 정수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죠? 맨날 변하는 게 몸무게인데 뭘, 그치? 그러니까 막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겠지,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은 이거 안 배우겠지만 이산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뚝뚝 끊겨 있다, 떨어져 있다, 이산적이다, 그치? 그런 한자로 뭐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뭐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뭐냐? 이산 확률 변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의 분산. 이게 뭐야? 쉬워. 이거야. 응? 오케이? 이게 뭡니까? 아까 했던 내용이죠. 이게 뭡니까? 별량에 제곱한 거를, 아니, 이게 별량이 아니지? 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 제곱한 것의 기대값. 그죠? 이게 제평이야. 얘는 뭐야? 평균.
기대값, 그치? 평균의 제곱이죠? 평균의 제곱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 식이 가장 많이 쓰이죠. 뭐니 해도 여기 지금 내가 몇 가지의 식을 쓸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해. 그냥 두 번째는 이런 건데 이게 뭐 이제 ax 플러스 b.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확률 변수에 a 배를 하고 더하기 b를 했을 때 a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왜 그러죠? 이렇게 느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우습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a, b, c가 있어. 이것에 그냥 평균이 있다고 쳐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a, b, c를 쓰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세배한 다음에 더하기 뭐 7 했어. 얘도 세배한 다음에 더하기 7하고 이렇게 별량들을 좀 바꿔치기 한 거죠. 바꿔치기. 이 셋의 평균을 m-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3a 더하기 7 쭉 더해가지고 이거잖아. 이거 뭐 3a, 3b, 3c 묶어서 3 내리면 뭐 이렇게 되고 7, 7, 7 3 곱하기 7을 3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m이잖아. 그래. 기존에 있던 이 별량들을 가지고 약간의 이제 변형을 가한. 그럼 그 변형 가한 만큼 평균도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확률 변수가 아니라 a 배한 다음에 더하기 b 했어. 이렇게. 이런 걸 뭐 대학 수학 가면 뭐 가중평균이라는 표현을 써. 가중평균. 가중치를 줬다. 가중평균. 어쨌든 뭐 그렇게 그만큼 바뀐다는 얘기야. 그죠? 당연하죠. 세 번째, 뭐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 뭐 이렇게 된다면 얘랑 비슷한 이치로 다 빠져 이렇게. 플러스 b에다가 ex 이렇게 이런 개수들은 다 빠진다. 죄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 네 번째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지? 네 번째도 중요한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a의 제곱 vx야. 이 네 번째 식도 중요하다. 첫 번째랑 네 번째 식에다 별표 쳐 넣으세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얘는 근데 좀 약간 좀 그래.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면 뭐 알다시피 뭐 정석이나 바이블 이런 책을 보게 되면 각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정석책에 나와 있는 이게 정석책에 나와 있는 풀인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뭐냐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분산이죠. 근데 아까 분산이 뭐였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편차들의 제곱의 기대값. 그쵸? 편차들의 제곱의 기대값. 그러면 이 녀석의 편차는 그 녀석이 평균값을 빼야죠. 그 녀석에서 그 별량에서 그 별량의 평균값, 기대값을 빼야지. 이게 편차야. 이거를 제곱하면 이게 편차의 제곱이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적 정의 자체를 모르면 이게 왜 갑자기 V가 2가 돼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응? 분산도 사실 평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까 그 수학적 정의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뭐를 얘기했냐면 이게 뭐였죠? aex 플러스 b. 여기 있다. 그치? 이거. 그 편의상 이걸 내가 또 m이라고 할게. 요거를 m이라고 해준다면 이에다가 ax 플러스 b 빼기 am 빼기 b죠. 괄호를 바꿀까? 이렇게. 그지? 날라가죠? 그럼 또 이게 a 묶여줘서 이게 어떻게 돼? a 묶여줘서 x 빼기 m인데 그걸 제곱할 거야. 그럼 다 제곱 들어가야죠.
A의 제곱에다가 X 빼기 M의 전체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다시 이 A제곱 빠질 수 있습니다. 얘가 빠진 것처럼, A 빠진 것처럼 똑같죠? A제곱 빠지고 2에다가 X 빼기 M의 전체 제곱이야. 그리고 얘를 가만히 보니까 본래 확률 변수에서 그것의 평균을 뺐어. 이게 편차지, 편차.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죠.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 그게 분산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A제곱 VX가 됩니다. 이거 너희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있었어. 중학교 때도. 중3 때 그 했었죠, 통계. 그때는 이제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노가다로 막 해가지고 했었죠. 그치? 물론 내가 그 당시 시험 볼 때 내가 이런 성질을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 지민이 기억나? 진아 기억나? 안 나? 아, 그때 정민이도 있었죠? 정민이 기억 납니까 혹시? 맞아. 역시 훌륭합니다. 그 거의 2년 전의 일인데 아무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자,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 얘 여기다가 그냥 루트만 취해주면 돼, 루트. 루트 취해주면 돼. 루트 A제곱 루트 VX죠. 근데 이거는 뭐 양수일 때는 A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절대값 A가 되고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5번 따위야.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여기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물론 2번도 중요하긴 한데 2번의 식은 워낙 직관적으로 금방 보여지는 부분이라 따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1번하고 4번은 사실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개념? 개념 문제가 좀 탄탄하게 되어져 있어야지 잘 되는 부분이라 그걸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6번 1, 2, 3, 4 PX가 0.1, 0.2, 0.3, 0.4 아니? 0.3이야? 어이? 이건 4야 또? 맞죠? 야, 1번 생략 1번 너희들이 해보자 이건 뭐 내가 지금 충분히 많이 했던 거니까 2번 라지 Y가 이건데 이것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래. 그러면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얘랑 요거 물어본 거죠. Y의 평균과 Y의 분산. 그럼 여기 있다. 자, 이거야. V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거죠. 방금 얘기했던 공식 마이너스 2 빠지고 2x 구하고 플러스 1 맞지?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vx. 선생님이 어디 갔어요? 뭘 어디가 안 나오는 거지 뭘. 응?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 줄 알아 근데 이걸? 응? 이런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 식에서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분산이 산포도라고 하죠. 산포도가 뭔 줄 알아? 별량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수치를 산포도라고 그래. 그거는 사실 되게 많아. 대학까지 가면 산포도로 쓰이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짝 먹은 게 분산이지. 분산과 표준편차.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산포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3, 6, 9가 있어. 별량이. 그지? 그럼 얘 평균이 6이고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3이고 얘 편차가 3일 거 아니야. 분산 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더했어. 5 더했어. 8 되고 11 되고 뭐 10 9에도 5 더하면 얼마죠? 14인가? 그죠? 이랬어. 그러면 이것의 분산도 평균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는 똑같죠. 빼기 3 더하기 3, 그치? 그러니까
이런 별량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아무런 상관없다는 얘기야. 다만 곱하기는 달라져. 여기다가 내가 2배 해봐, 2배. 얘는 6이고 얘는 12가 되고 얘는 18 되는 거잖아. 이 간격이 벌어진단 말이야. 얘가 평균인데 너는 마이너스 6만큼 떨어져 있었네? 아까는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치, 편차가. 그러니까 곱하기는 관여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덧셈, 뺄셈 이런 거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야. 그런 걸 느껴야 돼. 식으로만 쭉 뭐 해보니까 그래. 물론 뭐 틀리진 않겠지만, 알겠니? 그래서 날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왜 다들 이렇게 좀 피곤해하는 느낌이지? 됐어? 그럼 이제 1번에서 구한 요 값 넣어주고, 마찬가지 1번에서 구한 분산값을 넣어주면 답이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이제 지울게. 자,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가 좀 어렵다. 방금 대수 했죠? 대수랑 합통 2020 이거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선물.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수고, 요거 확통이고. 오케이? 자, 다 읽어봤죠? 근데 이게 지금, 얘들아, 이게 진짜, 이 식이, 진짜, 이렇게, 표준점수라고 하나요? 이 표준점수라고 하는 녀석을 원점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해. 진짜야. 너희들 실제 수능 봤을 때 원점수를 이렇게 변환시켜서 표준점수로 바꿔서 그거로 뭐 이렇게 하죠. 어쨌든, 근데 지금 그 표준점수 t가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5래.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ET가 50이고 VT 얼마? 이건 15의 제곱이라는 얘기지? 맞죠? 분산이 15의 제곱이지. 표준편차가 15니까. 그치? 이 얘기야. 근데 여기 t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져 있네? 근데 이거 이상해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거 뭐 다 정해져 있는 거일 거 아니야, 이런 거 다. x만 유일한 변수야, 변수.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분의 ax 빼기, 빌어먹을. 시그마분의 am인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괜찮아? 이거 그냥 상수. 요거부터. 그러면은 2에다가, 요거 넣을 거야, 여기다가. 시그마분의 ax 빼기 am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아까 그 이상한 확률 변수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분의 a 빠지고 ex 있고 마이너스 다시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뭐지? 이게 m이잖아. 그러면 시그마분의 am 날라가죠. 이게 b인 거야, b. B 나오는구나. 문제에서 그게 50이라고 한 거야, 지금, 그치? 됐어? 지금 B가 50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 분산도 V, 요거죠? 이건 뭐 쉽다, 오히려, 그치? 자, 분산 뭐였죠? 이건 날리고, 요거 제곱이죠? 시그마분의 A의 전체 제곱 V,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나요? 근데 얘가 이거 작업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뭐야? 요게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또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A 제곱밖에 안 남죠? 그게 15의 제곱이라는 얘기지. 그치? 이게 15의 제곱이다. 그치? 그럼 A는 풀마 15인데 문제에서 A 양수라고 했니,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맞네. 그죠?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표준 점수 T는 A가 15에다가 그쵸? 시그마분의 x-m에 플러스 b인데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표준 점수가 설정할 수 있다. 설정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2번. 자, 물리 시험하고 생명과학 시험이 있어. 거기서 물리 시험하고 생명과학이 있어. 응? 자, 평균은 물리가 몇 점이야? 70이고 표준편차가 10이야? 70이고 표준편차가 10이야. 여기서는 생명과학은 평균이 66점. 그 다음 표준편차가 6점이야. 이러한 시험이 있었어. 그지? 이러한 시험이야. 표처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치? 이 시험에서 어떤 학생이 80점 맞았어. 잘 봤네? 생명과학은 몇 점이야? 74점 맞은 친구가 있어. 둘 다 잘 봤죠? 둘이 만났어. 야, 나 생명과학 74점 맞았다? 되게 잘 봤지? 야, 나는 80점 맞았어, 물리. 꺼져. 깝치지 마. 왜 이렇게 싸울 거 아니야? 누가 잘 봤을까? 나도 모르죠. 너희들한테 와닿는 이야기로 하려면 등급이 중요하지, 등급. 그죠? 어려운 시험이면 점수가 낮더라도 등급은 높잖아. 그지? 뭐 그런 것처럼 등급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수학이 70점인데 등급이 2등급이야. 영어는 80점인데 등급 3등급이야. 그럼 수학이 더 잘한 거지, 그치? 맞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수단이 이제 말 그대로 상위 몇 %냐라는 거를 설정할 수도 있어. 판단할 수 있는 게 저 뒤에 배우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표준 점수로 그거를 바꿔치기 해서 그거를 환산해서 비교하자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표준 점수를 볼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를 A라고 하자. A 과목, B 과목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 친구의 표준 점수를 TA라고 본다면 얘는 뭐야? 저기 있죠? 15 곱하기 자, 시그마가 물리에선 시그마가 10이야. 빼기 그 다음에 72이고 플러스 50이야. 마찬가지. 생명과학의 표준 점수는 15 그대로 있고 여기서는 6이죠, 6. 그치? 6 맞아? 응? 그 다음에 빼기 66이 돼야 돼. 맞아? 이게 물리의 표준 점수를 구하는 식, 생명과학의 표준 점수를 구하는 식이야. 그런데 대상이 이 X. X는 매번 달라질 거 아니야. 확률 변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야? 80점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뭐야? 74점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해보겠노라. 뭐 이런 얘기죠. 계산하면 돼. 이제 얼마 이거? 65점이네? 야, 씨, 얼마 이거? 70점? 이렇게 나온대. 오케이? 누가 잘한 거야? 얘가 잘한 거지. 그치? 이유가 뭘까요? 뭐 이제 평균이 낮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어려웠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어려운 시험에서 그래도 좀 잘 봤다. 그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더 높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등급을 보더라도 얘가 등급이 높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재수없으면 같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중요해. 이런 거, 이런 어떤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항분포로 가보겠습니다. 이항분포가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게 왜 이항분포냐? 앞에서 이항 정리를 배웠잖아. 왜 걔랑 이름이 비슷하죠? 뭐 비슷한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치? 비슷할 만한 이유가 있어. 자, 일단 이 이항분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뻔히 보이는 것들을 파악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에서 이게 제일 많아. 이항분포라는 걸 파악을 못해.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확률을 가진 시행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 오케이? 뭐라고?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 뭐 양궁 선수가 활 쏘는 게 독립시행이잖아, 매번. 물론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간주하자고. 그죠? 근데 그 행위를 여러 번 하는 거야, 지금. 100번이면 100번, 뭐 1000번.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어떤 사건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는 거야.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이 이항분포를 의미하는구나를 간파할 수 있어. 응?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한다. 독립시행을 반복 시행한다. 반복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발생 횟수. 사건의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 X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 양궁 선수가 있어. 양궁 선수가 명중시킬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하자. 이게 명중할 확률이야. 3분의 1. 3번 쏘면 한 번 정도 명중하는 거야. 그치? 이 사람한테 30번의 독립시행을 시켜줘. 뭐, 활 맞나? 양궁 선수들이 쏘는 활 있잖아. 그거 30개를 주는 거야. 그치? 당신 쏘세요. 30번 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죠. 다 명중할 수도 있고, 한 번만 명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명중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 어쨌든, 이 30번의 시행을 시켰을 때, 말 그대로 명중한다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는다면, X는 0도 가능하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어디까지? 30까지 가능하지. X가 뭐 1.5 가능해? 불가능해? 마이너스 3 가능해? 불가능해. 발생 횟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자연수 값이 나올 겁니다. 띄엄띄엄 나오지도 않아, 이건. 0, 2, 4, 6 이렇게 나올 일이 절대 없어. 1, 3, 5, 7, 9 절대 없어. 무조건 0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수로 주어진다. 그지? 그때 확률값 구할 수 있겠지.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그치? 마지막에 30일 때도 있겠죠. 그죠? 그때 확률값을 구할 거야. 그럼 이게 뭐죠? 이 친구가 30번 시행했을 때 재수없게 빵번 명중할 확률이야. 빵번. 이건 뭐야? 한 번 명중할 확률, 2번 명중할 확률, 그렇지?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얘는 뭐다? 30번 중에 30번 모두 명중할 확률이 되겠지, 그렇지? 근데 그게 언제 배웠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독립시행의 정리. 독립시행의 정리. 기억나? 이해해볼까? 그러면 30번 중에 2번, 아이고야, 30, C2, 그 다음에
3분의 1의 확률로 2번 명중하고 3분의 2 확률로 28번 실패하고 요거야. 요때 확률만 구했는데 요거야. 빌어먹을. 얘는 뭐야? 얘부터 할까? 30, 쓸데가 없어. 30C 0. 그 다음에 3분의 1로 0번 성공하고 3분의 2로 죄다 실패하고. 여기 있는 거, 이거 뭐야? 30C 1.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29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죄다 써야 돼. 이거 죄다 쓰려고 하면은 이 길이가 몇 미터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로 좀 거대한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겠지. 얼마나 불편해. 그죠? 확률 분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해야 돼 또, 그지? 사실 이거 해야 되지, 이거.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응? 수학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친구들, MZ 세대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 이제, 줄임말 좋아하지 않나, 줄임말? 응? 뭐, 스카. 스카에서 보자. 뭐 그런 거 또 있죠? 뭐 있지, 정민아? 줄임말 쓰는 거? 마상, 이런 거. 마음의 상처, 뭐 그런 거, 그치?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자들도, 야, 이게 귀찮은 거야. 야, 이거 중요한 정보는 이런 거잖아. 도대체 몇 번 시행하고 확률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야, 중요한 건 끝났다. 그치? 중요한 건 뭐다? 시행수와 각자의 독립시행의 확률값만 있으면 이 표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혹은 쉽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치 줄임말처럼 이거를 그래 30번 시행하고 각자의 확률은 3분의 1이야 라고 쓰고, 이항분포가 영어로 뭐야? 뭐 바이오 있어. 나도 잘 몰라. 그 머리 글자야. 이항분포를 영어로 번역하면 B로 시작하는 뭐가 나옵니다. 그 머리 글자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시행수를 써주고, 시행수 여기다 확률값 써주는 거야. 이런 걸로 대신한다, 대체한다. 그럼 좋거든. 이렇게 표를 그리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 자, 이항분포는 B에다가 N, P라고 쓰고, 이게 뭐다? 이게 시행수야. 이게 확률이야. 이 각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항분포도 엄연히 그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평균값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것에 평균값하고 분산값을 구할 건데 둘 다 졸라 어려워. 개 어려워, 이거. 제일 쉬운 게 미분을 이용한 증명이야. 미분을 이용한 증명인데 빌어먹을 미분을 지금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서 또 증명할 수 없어. 그대로 계속 개끝에 거기 보면 그냥 일반적인 공식, 순열과 조합과 관련된 공식으로 내가 써놨는데 필요는 없어. 그거 굳이 그렇게 해서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겠냐? 물론 나쁠 건 없겠지. 근데 득될 것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자체로 시험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단 그게 어떤 식인지 알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직관적으로 한번 EX를 검토해보자. 얘는 직관적으로 안 되거든. 잘 봐. 야, 3분의 1이라는 게 뭡니까? 3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 양궁 선수한테 30번의 기회를 주면 3분의 1이라는 게 뭐야?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얘는 30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지? 이해돼? 그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항분포에서 평균값은 NP야. VX는 이거는 몰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오케이?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데 얘는 뭐다? NP에다가 1 빼기 P야. NP에다가 1 빼기 P. 이거 다른 말로 NPQ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이 Q가 이제 6건의 확률로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그나마 좀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아, 그래, NP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얘는 직관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해. 그냥 외워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이 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로는 EX가 무엇인지 뭐 그런 거를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봐봐. 실제로 자, 이것에 관련된 어떤 표를 만들어 보자면 자, 이것 관련된 걸 해볼게. 그럼 이게 이제 n이 되겠지, 그치? n까지 가겠지, 그치? n번 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값들도 살짝씩 달라질 거야. 이거 달라지고, 이거 달라지고. 여기까지만 내가 써보지 뭘. 여기까지만. 응? 얘가 뭐야? nc0, p의 0제곱, q라고 할게. q의 n제곱이죠? 이거 nc1, p의 1제곱, q의 n-1제곱, nc2, p의 2제곱, q의 n-2제곱 되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확률 분포야. ncn, p의 n제곱, q의 0제곱이 되겠지, 그치? 맞죠? 이거야.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편하게. 야, 그냥 이걸 따라. 이런 이항문포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요거를 따른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끝. 그렇게 하는 건데. 자, 봐봐. 여기에서 EX 구해볼까? 어려워.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 근데 꽤 어렵다. 봐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 P의 R제곱 Q의 N-R이야. 야, 이씨. 이게 수학이야, 뭐야, 이게. 맞니? 0부터 이거 0을 넣어봐. 0. 물론 0 뭐 하나만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써야지, 그치? 그럼 1일 때 1 곱하기 NC1 P의 1제곱, Q의 N-1제곱. 그게 이놈 곱하기 이놈이잖아. 그 다음 2일 때 2 곱하기 NC2 P의 제곱, Q의 N-2제곱이 요거잖아. 곱한 거. 아. 곱하고 막 곱한 다음에 더한 게 이거구나. 맞지? 이거야. 이거를 속된 말로 졸라 계산하면 NP가 나온다. 이거야. 사실은. 내가 설명은 직관적으로 설명했던 이유가 이게 큰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거의 없어, 거의. 100%야, 거의. 그냥 인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실체는 이거야. 즉, 이거를 계산한 식이 이거라는 거죠. 응? 알겠어? 자, VX 마찬가지야. 아, VX 미치겠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자, 봐봐. R은 0부터 N까지. 자, R-M의 제곱. 근데 왜 R인 줄 알아?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지? 그 X 자체가 R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이때 0번 발생, 1번 발생, 2번 발생, 확률 변수야. 그지? 거기다 곱하기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곱한 게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값을 곱해서 시그마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 정의죠, 정의. 얘를 또 전개해가지고 또 하잖아? 뭐가 돼? 시그마 0부터 n까지 r의 제곱에다가 NCR, PR제곱, Q의 N-R제곱 빼기 M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 제평 빼기 평제야. 근데 굉장히 어렵죠.
와, 씨.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걸 계산하든 계산하잖아? 그럼 그게 NPQ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응? 알겠죠? 그래서, 자, 초점이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 뭐? 아, 그래. 이항분포는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야. 거의 90%는 그 두 가지 이 공식으로 다 해결돼. 근데 그 10%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딴 식으로 뭐 이렇게 식을 주어지고 그걸 구하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이항분포에 어떤 관련된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줘야지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돼. 굉장히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정이 이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과정 혹은 뭐 이놈이라든지 이놈이 요 NPQ로 증명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그걸 내가 그래도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니까 6페이지의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일반적인 그죠? NP를 따르는 확률 분포에서 표 만들고 밑에 이래이래해서 NP가 되고 또 이래이래해서 NPQ가 된다라는 걸 내가 써놨죠? 자,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쭉 정독해봐, 한번. 그 식이 이 식이 맞아요? 그런 거 그냥 넘겨. 그냥, 맞겠지. 라고 하고, 그 공식을 넣어서 풀었다. 혹은 넣어서 정리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 됐죠? 그래서 내가 거기 보면 빨간색으로, 그죠? 빨간색으로.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걸 계산하는 게 NP고, 이걸 계산하는 게 NPQ다라고 내가 해놨지. 이거 일단 그냥 이렇게 남겨놓을게. 이것만.
자, 그러면, 자, 8번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90%인 의약품이 있어. 이게 뭐, 무슨 약 같은 거라고 할게. 약을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치유될 확률이 90%이면 이 의사가 10명의 환자한테 줄 때마다 모두 90%를 기대하면서 주겠지, 그치? 그게 독립시행이야. 약을 주고, 드세요. 그러면서 90% 정도 치유가 되겠거니라고 기대하잖아. 그게 독립시행이죠. 그죠?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한다. 그 다음에 치유되는 환자의 수. 아까 얘기했죠. 발생 횟수. 치유된다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가 확률 배수 X지, 그치? 따라서 뭡니까? 10명이 치료받고 확률이 0.9. 이러한 이양모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끝나.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1번. PX가 9. 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일단 2번하고 3번 먼저 할게. 2번에서 이제 EX는 MP 9명, 그지? VX는 NPQ, 그지? 해서 하면 됨. 그 다음에 세 번째, EX제곱을 물었죠. 그죠? 얘는 분산해서 플러스 평균의 제곱인가? 자, 이거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이지? 재평 빼기 평제. 여기선 더해줘야겠죠? 그럼 이거 나온 거 넣어주고 이것도 9의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뭘까? 친구들? 이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표. 그럼 뭐야? 10C 9, 0.9로 9명, 0.1로 1명은 치유 안 됨. 플러스 10C 10, 0.9에 10제곱. 요렇게, 요게 답이지. 이렇게. 그지? 이런 거를 뭐 공식만 암기해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거지. 그치? 됐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시간이 됐다. 9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면은 뭐 금세 끝나고요. 일단 다음 시간까지 하면 뭐 거의 모든 한 번 더 해야겠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숙제를 내야죠. 잠깐만, 이거 확률 맞네. 60번까지 해볼까? 아니다. 70번까지 해보자. 이거 확률 2021 70번까지 숙제 부지런히 풀어보세요. 어려워도 그냥 막 들이대. 알았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